지난 20일부터 버지니아 등 3개 주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초박빙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및 경합지역 모두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후보의 TV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5건의 산불을 낸 혐의로 소방관이 체포됐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연간 10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방화 혐의로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의 허위 신청 건수가 90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재무국은 신청자의 신원 검증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건물 천장을 뚫고 들어온 도둑들이 순식간에 15만 달러가량의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가 지났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선거일 11월 5일을 46일 앞둔 지난 20일부터 3개 주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번 대선처럼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투표가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3개 주에서 지난 20일부터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에 지정된 투표소에는 오는 11월 5일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앨리베마주가 지난 11일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하면서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됐지만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로 가서 하는 사전투표는 이들 3개 주가 처음입니다. 당초 이번 선거 최대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가 지난 16일부터 대면 사전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소속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포함할지 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늦어져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지연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대부분 카운티는 지난 19일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경합주 중 하나로 꼽히는 조지아주가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주 공무원과 여론조사 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에서 수작업으로 개표 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을 20일 찬성 셋 반대 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는 주 내 6,500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각각 3명의 투표관리인을 배치해 투표함을 개봉한 후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선에서 개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곳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조지아주가 유일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및 경합지역 모두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빙으로 전개되는 선거 전에 추가 TV 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토론 개최에 동의했지만 트럼프 측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 토론회 개최는 무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가 어제 발표한 전국 지지도 조사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은 52%로 트럼프 48%보다 4%포인트 높았습니다. 7개 경합주에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해리스는 51%로 트럼프 49%보다 2%포인트 높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믿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자리를 대신해주고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NBC도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은 49%로 트럼프의 44%보다 5%포인트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NBC 방송은 해리스의 호감도는 7월 3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48%로 16%포인트 상승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간 해리스의 비호감도는 50%에서 45%로 낮아졌습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이
내달 23일 CNN이 주최하는 2차 TV 토론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또 다른 토론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두 후보의 TV 토론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대신 나란히 방송 인터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두 후보 측은 내달 7일 방송 예정인 C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나란히 인터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캠프는 현재 인터뷰 문제를 놓고 방송사와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트럼프 캠프 측 역시 방송 출연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5건의 산불을 낸 혐의로 소방관이 체포됐습니다. 불을 끄는 직업의 소방관이 불을 질렀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집계에 따르면 연간 10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방화 혐의로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 및 화재 보호국에 따르면 소방장비 엔지니어 로버트 에르난데스가 캘리포니아 멘도시노 카운티의 한 소방서에서 임야 방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 타일러 소방서장은 직원 중 한 명이 대중의 신뢰를 침해하고 캘파이어 1만 2천 명의 남녀 소방관들의 노력을 퇴색시키려고 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경계로 에르난데스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8월 15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비번인 때 고의로 5건의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화재는 소노마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국의용소방위원회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관 방화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집계는 없으나 방화 뉴스를 바탕으로 연간 100명 이상의 소방관이 방화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왜 방화를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캘파이어는 지난 1일 현재 91명의 방화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이후 캘파이어는 923명의 방화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는 브로커피를 집주인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의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의 조례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취오세 뉴욕 시의원이 발의한 공정아파트 렌트 비용 조례안이 지난주 시의회 내 민주당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은 이 회의에서 의제에 올랐다는 것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제로 올라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현재 51명의 뉴욕시 의원 중 33명이 관련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제로 오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통과시키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가을 중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크레인스 뉴욕 측에 밝혔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렌트 총액의 15%에 달하는 브로커피를 렌트 계약 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뉴요커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모든 렌트 거래에 대해 브로커피를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부동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이 조례안은 겉으로는 세입자들의 브로커피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피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렌트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의 허위 신청 건수가 지난해 90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재무국은 신청자의 신원 검증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19일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를 지원하는 앵커 프로그램 신청 서류와 재산 기록을 교차 검증하며 적발한 허위 신청 건수가 2022년 10만 건에서 지난해에는 90만 건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국은 올해부턴 일부 신청자에 한해 추가 검증을 실시합니다. 개인 신원을 온라인으로 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me와 협업해 신청자가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제출해 인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서비스 등에 활용되던 검증법으로 신청자는 문서를 업로드한 후 얼굴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상담원과 연결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저지주 재무국은
재무국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야 신청을 완료하게 해준다는 등의 스캠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재무국은 서면 통지 없이 절대 전화로 먼저 발신하지 않는다며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에 따르면 앵커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올해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180만 명, 2022년 160만 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입니다. 뉴욕시가 미국 내 쥐가 들끓는 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뉴욕시는 고액 연봉에 전담 감독관까지 임명하며 쥐 퇴치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해충 방역업체 터미닉스가 지난해 전국 300개 지점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사 서비스를 가장 많이 호출한 도시를 조사한 결과 뉴욕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은 오래전부터 들끓는 쥐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쥐 300만여 마리가 뉴욕시 면적의 90%에 살고 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뉴욕에는 사람보다 쥐가 더 많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쥐 개체수 감소를 위해 이른바 쥐 차르를 임명했습니다. 공식 직함은 뉴욕시 설치류 감소 감독관, 연봉만 15만 5천 달러에 달합니다. 감독관 부임 이후 뉴욕시는 쓰레기 배출 시간을 오후 4시에서 8시로 늦추고 쥐 덫을 놓는가 하면 쥐 구멍에 일산화탄소를 주입해 안에서 질식사하게 하는 등 쥐 박멸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욕 내 5개 자치구 모두 주민들이 터미닉스에 빈번하게 쥐 박멸 서비스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쥐가 많은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3위, 필라델피아 4위, 워싱턴 DC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테파니 장 의원이 지난 금요일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장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펠팍타운에서 정부의 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화당 후보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드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 스테파니 장 의원의 지지자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장 의원의 재선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역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총출동해 장 의원의 재선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버겐 카운티 셰리프에 도전하고 있는 로버트 쿠글러 후보는 공화당 지지를 당부했고 잉그로드 클립스 박명근 시장, 리지필드 데니스 심 전 시의원 등은 모두 힘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장 의원은 재선을 위한 5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또 상권 살리기와 지역 개발, 안전하고 깨끗한 타운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독특한 우리 타운의 한인 상권들이 90%가 넘는데 이분들이 다 잘 돼야 우리 타운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타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 때문에 지난 2021년 본선거에서 승리해 2022년 1월부터 펠팍 시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장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더 나은 타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선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건물 천장을 뚫고 들어온 도둑들이 순식간에 15만 달러가량의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가 지났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실판 미션 임파서블이라며 빨리 잡혀서 정체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17분께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한 현금 교환 환전소에 복면을 착용한 2인조 도둑이 건물 천장을 뚫고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 TV에는 흰색 파편이 쏟아진 천장에서 복면을 쓴 2인조 도둑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이들을 목격한 교환소 직원이 놀라 주저앉자 도둑들은 직원에게 사무실 안쪽에 위치한 금고를 열라고 협박했습니다. 협박에 못 이긴 직원이 금고를 열자 도둑들은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15만 달러가량의 현금을 눈 깜짝할 새 쓸어 담았습니다. 이후 교환소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범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교환소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직전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는 났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2명은 모두 흑인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이들을 추적 중에 있으나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들의 행방이 묘연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면서 전염성이 강한 신종 코로나19 변종인 XEC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XEC는 오미크론 계열의 두 변종인 KS1.1과 KP3.3이 재조합된 새로운 변종입니다. 지난 6월 말 독일서 처음 발견된 후 유럽과 북미,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최소 25개 주에서 감염이 보고되고 있으며 전염성이 강해 겨울이 오기 전 주요 변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XEC는 그 어떤 변종보다 전염성이 강하지만 오미크론 변종에 효과적인 현재의 백신이 XEC에도 유효하다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들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무단 월북했다가 미국으로 추방된 주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 20일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육군기지 내 군사법원에서 탈영과 명령 불복종, 상관 폭행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4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동 음란물 소지 등 9개 혐의는 유죄 인정 협상 과정에서 기각됐습니다. 킹 이병은 법원으로부터 불명예 제대와 함께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앞서 구금된 일수가 산입돼 이날 석방됐습니다. 킹 이병은 한국에서 수차례 민간인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킨 뒤 지난해 7월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무단으로 월북했다가 월북 71일 만에 북한에서 추방된 뒤 귀국해 포트블리스에서 구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의 혐오 및 편견 사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 집행기관 내 신고된 아시아 혐오 및 편견 사건은 1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2022년 110건보다 약 2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에 129건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올 들어서도 아시안 인종 차별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검찰의 예비 통계에 따르면 올 지난 8월까지 신고된 아시안 혐오 및 편견 사건은 총 9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11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한편 올해 주 검찰의 혐오 및 편견 사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고 건수의 약 35%가 흑인을 겨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대인을 겨냥한 증오 및 편견 사건은 708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아시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혐오 및 편견 사건은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정부기관 건물 내 화장실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접근성 확대의 일환으로 시 정부기관 건물에 위치한 화장실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정부기관 건물은 근무시간 동안 일반인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건물 내 화장실 위치와 이용시간, 장애인들의 화장실 접근 방법 안내 등의 설명서 부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화장실 운영 현황은 매 분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리타 조셉 시의원은 현재 뉴욕시 공중화장실 접근성은 7,800명당 1개꼴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조례안 시행으로 인해 이를 오는 2035년까지 2,000명당 1개꼴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